네, 미국의 보험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츠필드 지점의 김상근 프로듀서와 함께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자동차 보험 중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개인 자동차 보험은 본인이 직접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 가족끼리 이제 좀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업용 보험은 꼭 오너만 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더 많이 그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책임 소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네, 영업용이나 비즈니스 정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그러니까 개인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그 커버를 해주긴 있긴 하지만 네. 어떤 특정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커버리지를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특히나 이제 차량에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게 개인용 물건이 아니라 어떤 딜리버리 용도의 물건이라는 게 확인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택시나 리무진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면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커버리지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내 비즈니스가 어떤 용도로 이 차량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하고 거기에 계약을 할 때 다 명시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예, 말씀드린 뭐 크게 네.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뭐 어떤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사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시게끔 신고를 하시고요. 또 이런 도매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을 운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반 용도로 이제 많이 네네. 예, 그 기재를 하시게 되시겠고요. 네.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승객들을 그렇죠. 운송해 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보험회사에 리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종업원들이 이 차를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가 이 차를 사용할 것인지를 다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뭐 어쩌다가 한번 쓰시거나 거의 안 쓰시는데 뭐 간혹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속 차량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기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이제 그 상업용 차량 보험에서 운전자가 누락이 됐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 운전자가 리스트가 안 됐다 그래서 커버리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것 때문에 보험이 캔슬되실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되십니다. 택시라는 용도야 또 이제 좀 다르게 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까지 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차량 보험을 갖고 종업원들을 픽업하고 라이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종업원도 같이 다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벤풀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네일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이제 라이빌리티가 따로 존재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종업원을 많이 태우고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꼭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좀 안전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 해서 뭐 그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사고가 나면 여러 명이 다칠 그런 위험도 높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만일에 차량 보험을 들어서 종업원이 5명인데 5명이 이제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종업원들 가입된 분들의 전부 다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크레딧이라든지 내 차에 어떤 그 벌점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나요? 어떤가요? 그 보통 이제 드라이버로 리스트 되시는 분들은 운전 그 기록 조회들은 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입 기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5분의 종업원인데 한 분이 벌점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안 좋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께서 종업원을 이제 가입을 시킬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라는 게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상대방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그냥 조그만 접촉사고가 내가 잘못했으면 물어주면 되는 거지만, 이랬을 때 개인하고 했을 때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대동소이한가요? 네. 보통은 이제 커머셜 쪽에서는 이제 개인 쪽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보험회사들 따라 좀 틀리고요. 네네. 어떤 보험회사는 이제 그 퍼스널처럼 그 사고 기록이나 아니면 그 운전 그 네. 기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경우,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네. 어떤 회사는 특별히 뭐 보험료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을 해지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개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룰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강하게 룰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반영을 하는 게, 그렇죠. 보험료를 반영을 하는 게 그 몇 개까지는, 그러니까 좀 네. 퍼스널만큼 자세하게 가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승낙을 하고 그렇군요. 넘어가면은 디클라인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내 개인용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 상업용으로 보험이 있는 차량을 운전했다가 상대방의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네, 이 보통 이제 네. 퍼스널 패신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 보험하고 유사하게 가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커머셜 용도로 사용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프로세스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개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수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상대 차량이 커머셜 차량이라 그러면 그 제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다 조금 더 큰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러면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업원이 운전을 하다가 그 개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결론은 이 차량의 그 비즈니스의 주인인 오너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소송이 들어오면은 민사소송이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종업원은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고가 나게 되면 물론 비즈니스 그 오너도 소송을 하겠지만 운전자 자체도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내 개인으로 운전을 했지만 그분도 자기의 개인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우선은 그 드라이버가 그 보험의 운전자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차량, 그러니까 커머셜 차량 보험에서 운전자와 더불어 그 회사까지 같이 그쪽에서 그 보호를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게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인명 피해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커버리가 높아졌을 때, 또 상대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결론은 오너가 모든 것을 책임을 일단은 져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견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보험 정보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상업용 차량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